예, 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 코리아 김영상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한 문서 생성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란,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적용 사례들,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기능들을 설명과 함께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떤 것일까요? 대상한테 어떤 기술 공정이나 저희가 설계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결과물로는 조립 지침서, 제품 매뉴얼, AS 매뉴얼, 마케팅 홍보물, 마케팅 브로셔 등 아닌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설계자분들은 항상 열심히 설계를 하고 계시죠. 3D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설계만 하면 좋으실 텐데, 설계만 할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품 품평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엔지니어 분들은 설계 데이터를 렌더링 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3D 대화형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팀에서는 신제품을 고객한테 소개해야 되니까 필요한 이미지들, 그 다음에 제품 작동 방법들을 달라고도 하고, 마케팅에서는 제품 소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죠. 그 다음에 생산팀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작업 지시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팀에서는 저희 AS 엔지니어 분들 교육해야 되니까 AS 매뉴얼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설계 외에도 저희 엔지니어 분들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요구사항을 더 주었는데도 이슈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관리팀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기술 문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출시 시기가 딜레이 된다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일즈 마케팅 팀에서는 기술 문서가 너무 어려워서 품질을 문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조팀에서는 조립 추진서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생산팀에서 생산 불량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교육팀에서는 이 제품이 글로벌로 출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육 매뉴얼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되니 번역해 달라고도 하고, 또한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 설계 업무 외에 어떤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업무 자체가 어떤 비엔지니어 업무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막내 엔지니어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설계를 잘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다양한 저희가 만든 3D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저희의 스트레스죠.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기술 문서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미지 캡처를 하시게 되죠.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프린트 스킬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도면 같은 DXF 표문 내보내서 2D 이미지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실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포토샵 같은 걸 사용해서 이미지 수정 및 보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화살표도 넣고 주석도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제 MS 오피스 제품이나 PDF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게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엔지니어 분들은 마치 화면을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위에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작업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은 대부분 생산이 다 완료되고 개발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술 문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만약에 제품 개발 시작 후에 어떤 이전 프로세스 단계가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단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여파로 시장 출시 시기가 연기되고 그만큼 또한 개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조립 지침서, AS 매뉴얼 등의 어떤 예시입니다. 주로 제품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눈에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품질이 좋아 보이시나요? 만약 저희가 이런 어떤 컨텐츠를 좀 더 개선한다고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어떤 3D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은 보다 효율적인 기술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3D 뷰를 통해서 훨씬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동영상과 같이 글 대신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 매뉴얼 아니면 조립 매뉴얼 등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희 엔지니어가 아닌 비엔지니어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보여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제품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우선 다들 잘 아시는 기구 설계 제품인 3D CAD 솔리드웍스가 있고요. 무료 2D CAD인 드래프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계를 위한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회로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PCB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제품인 솔리드웍스 PDM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품들이 있는데 구도 해석 제품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유동 해석 제품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사출 성형 해석 제품인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커뮤니케이션 제품들은 3D PMI 정을 통해서 무도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리드웍스 MBD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3D 뷰어인 이도잉스,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 제품인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자동으로 품질 검사 성적서를 만들어주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3D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그래픽 콘텐츠를 만드는 3D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설계한 3D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재활용해서 그래픽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워드나 PDF 등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 브로셔, 제품 매뉴얼, AS 매뉴얼, 교육 교재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제품의 프로세스나 제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는 3D 모델로 2D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BOM 속성 정보들을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과 속성 정보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거 기능이라는 것을 제공해서 제품의 파트를 아주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뷰에서 모델에서 단면부 또한 생성할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또한 손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백맨 컬터라는 회사인데요. 생의학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도전 과제는 제조 및 조립 지침서의 개량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컴포즈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이 우측 같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제조 및 조립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문서 작성 시간이 50%나 절감이 되었고요. 제품 출시 계획 변경 시간이 한 93% 감소가 됐고 조립 지침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의 합격 비율이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이제 텍스트 기반의 교육 매뉴얼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엔지니어들이 아주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해외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일 캐리어라는 곳이 저희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유일 캐리어 보시면은 자동차 위에 캐리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착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건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활용해서 이 제품에 대한 소개 및 그 다음에 장착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웹페이지상에 공유하면서 효과적으로 저희 소비자들한테도 이런 좋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주요 기능 및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생성, 그 다음에 3D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석들, 치수라든가 라벨, 화살표 등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추가적인 포토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다른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과 같이 대화형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대화형 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솔리드웍스 컴포저 실행 화면입니다. 컴포저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 오픈 같은 경우도 저희 3D 데이터들 중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IGS, 스텝 파일, 그 다음에 PTC, 프로이 파일 아니면은 인벤터 파일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데모 영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리본 타입의 홈 메뉴가 있고요. 렌더링 아니면 저작, 여기에 이제 주석이라든가 어떤 치수들을 입력하는 메뉴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유형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분해 같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변환 도구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워크샵, 고해상도 이미지 내보내거나 애니메이션 내보낼 때 쓰는 것들, 창 관리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셈블리, 솔리드웍스에 설계한 데이터들의 구조, 피처 히스토리가 다 같이 동일하게 불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콜라보레이션 탭이라든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이제 뷰 탭, BOM 탭들이 있고요. 그 하단에는 이제 각각의 속성 정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속성 탭이 있습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 자세히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화면이 부드럽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일러스트레이션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한번 이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뷰 탭에 가서 한번 제가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키도 있는데요. 카메라 키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의 원하시는 위치의 구도를 잡으신 다음에 뷰 탭에서 뷰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뷰가 캡처가 됩니다. 제가 베이스 뷰라고 해놓고요. 다음 이제 뷰를 또 추가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뷰 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원하시는 형태를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이 화면이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뷰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뷰들을 끌어다 놓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뷰들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카메라 뷰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선에 대각선이 표시된 걸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카메라 뷰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처음에 이 베이스의 뷰에 있는 카메라 구조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뷰 탭에서 이거의 색상을 바꿔본다든가 불투명도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다음에 이 카메라 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뷰 2에서 변경된 속성 정보는 유지가 된 채 카메라 구도는 다시 기본 베이스를 인식하게 되는 뷰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뷰 탭에 와서요. 저는 이제 아까 동일하게 이걸 좀 바꿔보고요. 다시 뷰 업데이트 눌러서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부분에 어떤 분해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뷰를 만들 거니까 때문에 뷰를 생성 하나 하시고요.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뷰를 확대한 다음에 원하시는 구조로 바꾼 다음에 우선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볼트들을 먼저 한번 밖으로 빼야겠죠. 그래서 변환 탭에 있는 뷰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크류 제거, 스크류 리무브라는 뷰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에 추가로 저는 화살표를 넣어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넣어서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추가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화살표들 속성 또한 여기 있는 클릭을 해서 우측에 있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점점 흐려지게 바꿀 수도 있고, 색상 또한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걸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롤 리무브란 뷰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카바를 빼는 것을 하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카바 리무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가스켓을 제거하는 가스켓 리무브라고 하고요. 이 가스켓을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뷰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가스켓 리무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교체, 배터리 리무브 뷰를 만드시고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배터리 리무브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뷰들 같은 경우를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뷰가 있는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 뷰들 간에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을 끌어 놓으셔도 뷰가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한번 추가적인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탭에 와서 추가를 하시고요. 어셈블리 구조에 가시면은 솔리드웍스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놓고 이제 하나씩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환 탭에 가서 선형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선형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요 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형 분리가 안 돼야 되는데 선형 분리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위치를 여기에 놔두고 구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가 원하는 분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했던 제가 여기 했던 것들을 가지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경로, 분해 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선 또한 속성 정보를 가셔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바꾸실 수도 있고 뭐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라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정보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다 있든지 네임 태그가 다 솔리드웍스 데이터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라벨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홈 화면에 가셔가지고 디거를 크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디거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 제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한번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디거 크기는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양파 껍질 같은 경우는 양파가 껍질이 벗겨지듯이 한 컵씩 벗겨지듯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엑스레이 선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투과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면 또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2D 이미지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사이즈도 축소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디거 기능을 활용해서 안 보이는 부분 혹시나 속 안에 있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BOM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워크숍에 가셔서 BOM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우측에 이 제가 지금 보여지는 가시 지오메트리만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전체 할 건지 그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BOM 아이디 생성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파트들에 대한 BOM이 나오게 되고 BOM 넘버들 수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BOM 테이블 넣으시게 되면은
지금 BOM이 생성이 되는데요. BOM 또한 속성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위치를 아래쪽이 아닌 위쪽, 뭐 다양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유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BOM 테이블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OM에 좀 더 많은 열을 놓고 싶으시면은 칼럼 구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솔리드웍스에 갖고 있는 메타 속성값들, 다양한 속성값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머터리얼 정보만 한번 추가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질 정보까지 이런 식으로 다 불러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하이팅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제가 비용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게 파트들이 하이라이팅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콜아웃 부품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부품 번호들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이것 또한 위치를 하단이 아닌 뭐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무료 3D 선택하신 다음에 마그넷 선이 있습니다. 마그넷 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넷 선을 가지고 하나씩 끌어와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밖으로 뺄 수가 있고요. 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품 번호 같은 것도 움직이면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이 유지되면서 이 마그넷 선대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그넷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기 싫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콜라보레이션 탭에 가시면은 마그넷 라인을 숨기시면은 마그넷 라인이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뷰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음은 저는 이제 링크 탭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우시고요. 제가 여기에 맞게 링크 탭을 만들어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트들의 색깔을 변경해서 그런 뷰를 만들 텐데요. 우선 링크 뷰를 한번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 맞게 하나씩 뷰를 만들 텐데 얘는 저희가 레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 있는 두 파트들을 색상을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뷰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저희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뷰 업데이트는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레드가 아닌 블루로 한 다음에 이 색을 다시 블루로 바꿔주시고 다시 업데이트 버튼. 그러면은 링크 뷰가 하나가 있고요. 레드 뷰, 블루 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드 뷰를 여기다가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끌어 놓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루 뷰도 이렇게 끌어 놓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정렬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넷 선을 통해서 뷰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뷰들을 정리하고 동일하게 마그넷 라인을 없애시고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시 이것이 레드뷰로 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레드뷰에서 와서는 다시 업데이트 하고요. 레드뷰에 와서는 요 기본 홈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 화면을 다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와 함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요. 블루 뷰에 와서도 홈 화면을 갖다 놓고 다시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블루 뷰에서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다시 기본 홈 화면 뷰에 와서 지금은 누르셔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디자인 모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는 항상 뭐 수정을 할 때 디자인 모드가 되는데요. 아니면은 이걸 해제하신 다음에 클릭하게 되시면은 다음과 같이 레드 쪽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면은 홈은 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블루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링크가 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저희 이미지 뷰를 이미지 통해서 한번
옮겨지는 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뷰에 와서는 다시 디자인 모드 가서 수정을 할 거고요. 이것들을 지우고 2D 이미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D 이미지 2개 정도만 넣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 2개를 너비를 50, 높이를 40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마그넷 라인을 가지고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뷰에서 이 텍스처 2D 이미지가 아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맵 경로에 가신 다음에 맵 경로에서 레드 선택하고요. 이쪽에 와서는 블루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2개가 삽입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 하시게 되고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레드 뷰 그 다음에 레드 뷰와 블루 뷰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색상을 레드로 바꿔주시고 뷰 업데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드시고 색상을 블루로 바꿔주시고 또 블루 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본 이미지 뷰에 와서요.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링크를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링크라는 속성 탭이 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URL의 파일 정보, HTTP 웹사이트, 여러 가지를 링크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뷰를 선택하면은 제가 컴포즈에서 미리 아까 만드신 이런 뷰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뷰를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뷰들을 링크를 시키겠습니다. 다시 업데이트 하고요. 이 레드 뷰에 와서도 이 이미지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다 같이 링크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드 뷰와 블루 뷰에 대해서 한번 링크를 하나씩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다시 업데이트 하고요. 블루 뷰에 와서도 아까와 동일하게 2개 정도 링크를 좀 더 걸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금 아까 이미지 뷰에 와서 아까 링크 뷰와 어떤 것이 틀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미지 클릭하시면 아까 화면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맞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대화형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화형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양방향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 회사들 홈페이지 가면은 자동차를 먼저 보시면서 색상을 바꿔보면서 이렇게 먼저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대화형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데모를 통해서 보셨듯이 솔리독스 컴포저에서는 3D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나중에 추가로 수정하는 작업 없이 불필요하게 모든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거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뷰들을 가지고 이제는 손쉽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독스 컴포즈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키프레임 제어를 통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것은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만들어둔 뷰들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류 제거하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단에 타임라인이 생기면서 아직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모드로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뷰를 타임라인에다가 갖다가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요. 스크류 제거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1초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버 제거는 2초, 가스켓 제거는 3초, 배터리 제거는 4초. 이렇게 만든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뷰들만 갖다 놨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뭐 화살표 같은 것들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 여기 가서 화살표 표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탭에서 원하고자 하는 주석들을 선택해서 보여지게 할 수 있고 안 보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조립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만드신 키프레임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시간 선택 반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시 조립하는 영상이 생기는데요. 한번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과 분해와 조립 동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냥 뷰들 생성해서 드래그만 하셔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뷰들이 아닌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 저희 속성 정보들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뷰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 뷰가 한 1초 정도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초 정도 복사해서 끌어놓고요. 제가 여기서 2초에 와서는 여기 있는 볼트들을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동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죠. 하지만 전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으시죠. 이럴 때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디거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거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좀 크니까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시고 확대를 좀 더 하게 되면은 여기다 디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거 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동 디거 키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디거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디거는 이제 볼트를 뺀 이후에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초에서 와서 디거를 없애신 다음에 다시 디거 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디거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초에 와서는 지금 계속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여기에 카메라 키를 넣어보고요. 카메라 켜면 이 카메라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스크류를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빠진 다음에 없어지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을 2개 하시고요. 불투명도 제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스크류가 빼진 다음에 다시 없어지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불투명도에 가서 여기 속성 키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없어지고자 하는 곳에 위치 와서 불투명도를 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키가 만들어집니다. 불투명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기 불투명도가 0이 아닌 완벽하게 보이는 걸 세팅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불투명도가 0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위치를 잡고 기존 위치를 잡고 이것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바를 없앨 텐데요. 카바 키도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면서 위치 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초에 와서 이것이 움직이는
영상이 생기면 위치키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서 빠진 다음에 없어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불투명도 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초 이후에서 불투명도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켓하고 배터리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가스켓도 위치키 잡아주시고 6초에 와서 이것을 빠지는 영상, 빠지는 키, 그 다음에 얘도 불투명도 제어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불투명도를 넣었고요. 이제 와서 가스켓이 없어지는 영상,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쪽도 완료해 보겠습니다. 위치키,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자동키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 불투명도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 걸 한번 제가 시동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면은 디거키가 생기면서 스크류가 빠졌고요. 카바도 빠지고 그 다음에 가스켓도 빠지고 배터리까지 빠지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아까 동일하게 이것을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키 선택을 반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디거를 지워주시고 하면은 분해와 조립된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는 어떤 저희가 키들을 가지고 키프레임을 가지고 디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쓰시는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동영상들을 사용하면 어떤 면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서 또는 소비자들이 텍스트가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 제품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로 번역하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비용 또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동영상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시회 등에서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뭐 저희가 동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시회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세일즈와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3D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성한 뷰를 가지고 기술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S, 오피스 문서 만들 수도 있고요. PDF, 뭐 HTML, 솔리드웍스 컴포저 패키지 등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만약에 3D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 손쉽게 자동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줄이고요. 여기서 만드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가지고요. 워크숍에 가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옵션이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JPG, 뭐 PNG 어떤 그래픽 파일 같은 경우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뭐 그것이 좀 깨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이미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로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벡터 이미지로 내보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이게 점이 아닌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그래픽이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죠. 뭐 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색상이 좀 들어간 이런 뷰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CGM이라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 파일의 어떤 양식으로서 이것도 기준이 있죠. 뭐 스탠다드 표준이 있는데 산업 표준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뭐 JPG나 보시면은 JPG나 아니면은 뭐 TIF, PNG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고해상도 선택하시기도 하고, 알파 채널, 뭐, 안티 얼라이징 방법, 다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티 얼라이징 같은 얘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대하면은 그것이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얼라이징 기술을 사용하면은 그 계단을 없애는 건 아닌 주변을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으면서 그 계단 형상이 없어지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방법 또한 뭐 다중 샘플, 지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티 얼라이징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둔 모든 뷰들이 한꺼번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 한번 바탕화면에다가 그림들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픽처 해놓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뷰들이 글로 저장이 됩니다. 가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제가 미리 만들어둔 뷰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뷰들 가지고 저희 매뉴얼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는 아까 제가 만든 비디오 파일을 이제 뭐 AV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비디오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아닌 뭐 저희 게시 도구가 있는데요. 게시 도구 보시면은 HTML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형태로 내보내게 되면은 내보내줬고요. 그래서 HTML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컴포저 플레이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ActiveX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볼 수가 이렇게 HTML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 소스를 가지고 저희 웹페이지 상에서 웹페이지 그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여기에는 HTML 소스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게시 도구는 뭐 PDF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PDF 내보내시게 되면은 여기 PDF 파일 여시게 되면은 이게 3D PDF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PDF에서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고 제가 만들어놓은 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여기 구조들도 다 왼쪽에 다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데이터들을 그냥 PDF만 내보내도 다른 부서에서 손쉽게 어떤 뭐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이 없어도 뭐 컴포저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쉽게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패키지를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를 저장하게 되면은 솔리드웍스 패키지 exe 파일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컴포저 플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컴포저 플레이어는 무료 3D 뷰어인데요. 만약에 컴포저 플레이어가 없는 저희 다른 부서 사람들도 이거 실행 파일을 열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뷰를 보면서 클릭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기타 어떤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컴포즈에서 보는 화면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까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컴포즈에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런 내보낸 것들 한번 제가 사용해서 워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좀 AS 매뉴얼이라고 했는데요. 배터리 제거 교체에 대한 AS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넣으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있던 그림 여기서 보실 때 일반 삽입을 하지 마시고 파일의 연결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그림 파일이 업데이트 돼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설계 변경한 다음에 다시 그림 캡처 하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워드 파일에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 스쿠지 아까 뺐던 것들 몇 개를 좀 추가해서 제가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쿠지 리무벌 파일의 연결 참고로 배터리 커버 제거도 파일의 연결 그 다음에 가스켓을 추가 좀 해보고요.
이렇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솔리드웍스 컴포즈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 아까 워드에서도 이것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워드에서 개발 도구를 하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컴포저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컴포저 플레이어 액티브 개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작업을 아까 해놓은 여기 SMG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워드 파일에도 액티브X를 통한 컴포저 플레이어 화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포저 플레이어 exe 파일에서 보셨듯이 다음과 같이 워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장을 하고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이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것의 설정을 지금 폼에서 웰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컴포즈에 돌아와서요. 컴포즈에서 파일에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컴포즈 문서를 이제 아까 저장된 개선된 것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현재 있는 뷰들이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컨버터가 실행이 되면서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컴포저에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뷰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아까 제가 솔리드웍스 데이터에서 업데이트된 것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워드 문서에서도 여기서 이것들 다시 한번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동일하게 한번 다 같이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된 뷰들이 다 같이 다시 글로 업데이트가 다시 덮어 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워드 파일을 닫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놓은 이걸 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것들 또한 이렇게 뷰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솔리드웍스나 이런 데서 3D 데이터가 설계 변경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컴포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추가적인 다시 이미지 캡처해서 다시 지우고 이런 작업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보셨듯이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 손쉽게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술 문서 재작업이 거의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PDF, HTML, 컴포즈 패키지 파일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 폭넓게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솔리드웍스의 가치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 완료 후에 기술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만약에 설계 변경 시에 또 한 번 재작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는 솔리드웍스 컴포즈를 통해서 제품 개발과 동시에 고품질의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종료된과 동시에 기술 문서 작업이 완료돼서 제품 출시 시기 단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제품 생산팀에서의 제품 품질 향상, 그 다음에 기술 문서의 향상, 품질의 향상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즈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D CAD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기술 커뮤니케이션 제품으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기술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데이터와 연동된 기술 문서 제작으로 설계 변경 시에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양방향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모든 웨비나를 마치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